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신문 경제면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테마색. 정부가 나서서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국부펀드 제대로 굴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딱 들으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나라가 주식시장에 돈 푼다고 코스피 떡상 카나?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나? 보통 이렇게 행복회로 돌리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단순한 테마주 찍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장의 판도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도대체 테마색이 뭐길래 우리가 따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지, 자, 들어가 보시죠. 국부펀드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연금 vs 야수. 흔히 국부펀드라고 하면 다들 국민연금 생각하십니다. 내 노후 자금 굴리는 곳 맞습니다. 이게 연금형 국부펀드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우리 국민연금이 여기 속하죠. 여기에 제1원칙은 뭐냐? 돈 잃으면 큰일 난다. 왜? 나중에 여러분한테 연금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채권 사고, 우량주 사고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일종의 온 국민의 생활비 통장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테마색은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연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만기? 없어요.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성격은 국가대표 투자회사에 가깝습니다. 테마색의 마인드는 이겁니다. 야, 당장 내년 수익률 좀 까먹으면 어때? 10년 뒤에 대박 터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한 유일한 돈입니다. 인내심 있는 자본 페이션 캐피털이라고 하죠. 테마색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테마색이 무서운 점은 바로 지배하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식 사놓고 배당 좀 주세요 하는 소액주주가 아니에요. 싱가포르 통신사, 은행, 항공사, 죄다 테마색이 대주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싱가포르 정부는 경영에 절대 개입 안 한다고 선언합니다. 장관님 청탁 안 받아요. 정치적 고려 안 합니다. 철저하게 민간 전문가들한테 정권을 줘버려요. 대신 실적 못 낸다? 방향성이 틀렸다? 그럼 이사회를 통해 CEO를 날려버립니다. 아주 냉정하죠. 잠깐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테마색 본사의 이사회 The Head 누가 뽑나? 싱가포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형식은 정부 임명. 누가 안나? 공무원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 CEO 출신, 금융 전문가, 법률가 등 민간의 선수들을 앉힙니다. 역할은 정부 눈치 보지 말고 돈만 벌어라 라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테마색이 투자한 기업의 이사회 구조. 테마색은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진 왕주주 킹핀입니다. 주주총회 때 테마색이 우리 입장을 대변할 이사로 저 유능한 사람 민간 전문가를 앉히겠습니다 라고 투표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테마색의 의중수익 극대화를 정확히 압니다. CEO가 실적을 못 낸다? 그럼 그 이사회가 당신 해고야를 시전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합병시키고 돈 안 되는 사업부는 팔아치웁니다. 왜? 이 회사는 국가의 자산이니까 가치를 키우는 게 애국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테마색은 주가가 떨어져도 쫄지 않아요. 오히려 싸네? 더 사서 우리가 경영 효율화시키자 하고 덤벼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형 테마색? 글쎄, K현실의 벽. 와, 형! 우리도 이거 합시다! 저평가된 한국 기업들 다 사들여서 혼내줍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진정하시고 현실을 봅시다.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테마색의 핵심은 손실을 용인하는 문화와 정치적 독립입니다. 테마색은 이번에 스타트업 투자한 거 1,000억 날렸습니다. 하면 오케이, 다음엔 잘하자. 이게 돼요. 근데 한국은 바로 국정감사 불려나갑니다. 국민의 혈세를 어디다 날린 거야? 담당자 나와. 난리가 나겠죠. 감사원 감사 들어오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담당자는 옷 벗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과감하게 베팅합니까? 전부 안전한 채권만 살려고 하겠죠. 게다가 목표도 달라요. 테마색은 20년 뒤 국가 경쟁력을 보는데 우리는 보통 당장 경기 부양해라, 지수 방어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올 확률이 99.9%입니다. 이름은 테마색인데 실상은 증시 부양용 관치펀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진짜 수혜자는 누구? 투자 아이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진짜 출범한다면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테마색이 들어온데 바이오? AI? 엔터? 아니요. 국부펀드의 속성을 봐야 합니다. 얘네는 기본적으로 나라 곳간입니다. 싱가포르도 NIRC라고 해서 테마색이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매년 정부 예산으로 가져다 씁니다. 국가 재정의 20%를 담당해요.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싱가포르에는 NIRC 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테마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비상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매년 테마색과 GIC 등의 예상 장기 수익의 최대 50%를 정부 예산으로 가져와서 씁니다. 싱가포르 정부 예산의 약 20%가 여기서 나옵니다. 즉, 비상금 통장이기도 하지만 매년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태주는 효자, 아들 역할도 한다는 점을 추가하면 더 정확합니다. 즉, 한국형 국부펀드도 결국은 현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국가 필수 인프라입니다. 전력, 가스, 항만, 통신, 방산. 초기 투자비는 엄청난데 민간이 혼자 하긴 벅차고 망하면 나라가 멈추는 산업들. 여기에 국부펀드가 우리가 뒤를 봐줄게 하고 들어오면 파산 리스크 제로가 되는 겁니다. 기업 가치의 바닥이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2순위는 배당 귀족주의입니다. 정부가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주식 팔아서 쓸까요? 아니죠. 경영권 흔들리니까 안 팝니다. 대신 야, 배당 좀 팍팍 줘봐 라고 할 겁니다. 결국 현금 흐름이 짱짱하고 배당 여력이 충분한 지주사나 인프라 관련주. 여기가 진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테마색, 말은 멋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식시장 펌핑하는 이벤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가 시장의 선수로 직접 뛰겠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화려한 테마주보다는 국가가 절대 망하게 둘 수 없는 산업, 정부한테 용돈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국부펀드는 단타 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체질을 바꾸러 오는 겁니다. 과연 한국형 테마색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눈먼 돈이 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